오늘 아침에 화장실 잘 다녀오셨나요? 규칙적으로 배변을 잘하는 것만큼 부러운 게 없다 말씀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정말 변기 위에서 지독한 변비를 못 겪어본 사람들은 그 고통을 모르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세요. 젊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변비에 걸리면 식이 조절하거나 약물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쉽게 호전되는데요. 문제는 중노년층의 만성 변비입니다. 이때는 노화로 인해 활동량은 줄어들고 치아도 부실해져 잘 씹을 수가 없어서 늘 부드러운 것만 찾게 되니 장 운동은 활발하지 못해 변비가 발생하죠. 이럴 때 반복적으로 변비약으로 치료하다 보면 장은 더 약해지고 변비는 악화되어 큰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비 자체도 곤혹스럽지만 특히 중노년층 만성 변비가 정말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묵은 변 속 독성 물질이 뇌혈관까지 퍼지게 되어 치매라는 끔찍한 병에 걸리는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변비가 치매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긋지긋한 변비약 대신에 묵은 변을 콸콸 쏟아내게 해주는 음식들과 변비를 예방하기 위한 참정보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도움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에 참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건강 참정보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쉽게 건강 정보를 확인하세요. 모두의 무병장수를 위해 최고의 건강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지긋지긋한 중노년층 만성 변비에 좋은 음식입니다. 그 전에 변비와 치매의 연관성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갈게요. 미국 하버드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 변비가 있는 사람들의 뇌에서 노화 징후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배변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과 달리 만성 변비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기억력 및 사고력 테스트 점수가 낮았다고 하는데요. 인지 능력 또한 73%가량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장은 두 번째 뇌라는 말 들어보셨죠? 장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만성 변비가 있는 사람은 낙산염을 생성하는 박테리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매우 적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요. 낙산염은 염증을 조절하고 뇌의 신경영양인자 분비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장내박테리아가 섬유질을 분해하면서 이 낙산염을 만들기 때문에 장 건강이 바로 뇌 건강으로 이어지는 거죠. 장내 박테리아가 곧 치매를 예방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성 변비, 노인성 변비에 시달리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치매의 위험성이 높아지겠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변비에서 탈출하셔서 치매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변비 탈출을 위한 첫 번째 음식 건자두입니다. 건자두는 푸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말 그대로 생자두를 말려서 만든 음식입니다. 자두는 7월에서 8월이 제철이지만 건자두는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는데요. 생자두와 비교하면 말린 과일이라 보관이 편하고 생자두보다 영양분이 3, 4배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자두는 왜 변비에 좋을까요? 바로 건자두에는 식이섬유가 듬뿍 들어있고 특히 변비에 좋은 이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해 주는데요. 장내 환경 개선이 변비 해소의 첫걸음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죠? 건자두에는 배일 기준으로 식이섬유가 7 들어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잘 녹아서 딱딱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잘 녹지 않는다는 뜻으로 주변 수분을 흡수해 대변의 수분량을 늘리고 부피를 증가시켜 주는데요. 대변의 부피가 증가하니 적절하게 장도 자극시키는 역할도 하는 거지요. 건자두는 두 종류의 식이섬유를 모두 골고루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사과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 펙틴 역시 건자두에 풍부한데요.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이지요. 또한 건자두에 들어있는 변비에 좋은 이 성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르비톨입니다. 소르비톨은 물을 빨아들여 팽창하면서 장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소르비톨은 실제 변비약에 사용되는 성분이랍니다. 어떠세요? 이 정도면 건자두는 정말 천연 변비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건자두 속 변비에 특효약인 많은 성분들이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건자두를 드실 때 물을 같이 많이 드시면 큰 도움이 된답니다. 시중에 푸른 주스 제품도 많이 나와 있어서 변비약을 먹지 못하는 임산부들도 즐겨 먹는데요. 다만 주스 제품들은 함축해서 먹다 보니 조금만 드셔도 당 함량이 높다는 사실을 꼭 유의해 주세요. 당뇨 환자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주스보다 건자두와 물을 각각 챙겨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10개 이상 섭취하는 건 꼭 피해 주세요. 아무리 장에 좋아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변비 탈출을 위한 두 번째 음식 햄프시드입니다. 햄프시드가 생소하시거나 대마가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대마씨는 갈색의 단단한 겉껍질에 환각 성분이 있는 것이고 이걸 벗겨내면
크림색을 띤 납작한 씨만 남습니다. 그 크림색의 납작한 씨를 햄프시드라고 부른답니다. 햄프시드는 식약처에서도 안전식품으로 규정하여 수입해오고 이미 많은 방송 매체에서 건강에 좋다고 다뤄왔죠. 동의보감에서는 대마씨가 노인들의 변비에 좋다고 나와 있고 실제로 변비약으로 사용해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햄프시드도 역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를 없애주는데요. 그런데 그 외의 장점이 워낙 많아서 변비를 없애려고 먹었다가 다른 염증까지 싹 사라지게 된답니다. 햄프시드는 영양소가 풍부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세계 6대 푸드로 선정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 3 정도로 매우 이상적인 식품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이상적인 비율의 음식은 우리 몸의 염증을 억제해주고 면역을 강화시켜준답니다. 현대인들의 식단은 그 비율이 1대 10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패스트푸드는 말할 것도 없죠. 이 비율이 지나치게 불균형해지면 만성염증, 암,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맞추고자 필수 영양제로 오메가3를 꼭 챙겨 먹는 거예요. 또한 햄프시드에는 감마리놀렌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여성 호르몬 조절에도 효과가 좋은데요. 이 성분은 갱년기 여성들이나 생리 전 증후군이 있는 분에게는 특효약이죠. 감마리놀렌산이 갱년기 호르몬 변화로 인한 불안과 우울을 경감시켜주고 면역을 증가시키고 염증을 없애는데 도움을 주니까 50대 이상의 여성분들은 적극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햄프시드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매일 드시는 밥에 한 숟가락씩 뿌려 드시는 겁니다. 다르게 섭취하시려 노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햄프시드는 단백질 함량도 높아서 정말 중노년층 보약이 될 거예요. 하루에 3스푼까지 적절하니 식사 때마다 1스푼 정도 드시면 딱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하실 수 있으니 욕심내지는 마세요. 변비 탈출을 위한 세 번째 음식 다시마입니다. 변비에 좋다는 식품도 많습니다만 그중에 다시마가 변비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소문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시마에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인 알긴산 성분이 있어 변비에 좋은데요. 다시마의 알긴산 성분은 섭취했을 때 몸속으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장으로 내려간 알긴산의 효능은 또 한 번 빛을 발하게 됩니다. 발화람즙이나 지방과 결합해 체내 독소와 콜레스테롤뿐 아니라 발암물질까지 쫙 흡착시켜 배설시키기 때문이죠. 이렇게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개선해 주다 보니 대장암과 직장암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다시마는 변비 예방에만 도움을 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마의 글루타민 성분이 뇌세포에 에너지원을 공급해 치매를 예방해 준답니다. 그러니 치매를 예방하고 변비를 해소하고 싶다면 두말 할 것 없이 다시마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나 다시마 섭취 시에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드셔야 한다는 건데요. 다시마를 먹고도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다면 다시마는 변에 있는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러다 보니 변을 딱딱하게 만들면서 변비가 없던 사람도 변비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마를 먹으며 물을 많이 마셔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랍니다. 이런 다시마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말린 다시마를 깨끗하게 씻어서 염분을 제거하고 따뜻한 물에 불려주세요. 충분히 부들부들해지면 다시마의 점액이 녹아 나오는데요. 불린 다시마는 쌈처럼 평소 드시던 반찬들에 곁들여서 드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다시마지만 요오드 성분이 풍부하니 갑상선에 문제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 조절해 주세요. 지금까지 만성 변비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 3가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가장 간편하게 실생활에 적용해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 볼게요. 우선 일어나시면 건자두 3알과 따뜻한 물을 식전 간식으로 드세요. 이후 식사 때마다 밥에 햄프시드 1스푼씩 뿌려서 드시고요. 가끔 밥상에 불려둔 다시마를 쌈처럼 곁들여서 드시면 정말로 묵은 변이 콸콸 나올 거예요. 어떠셨나요? 실천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걱정 마시고 적극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